안녕하세요. 상봉초 6학년 어린이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수학 공부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나요? 준비물은 6학년 1학기 교과서와 배움 노트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단원 분수의 나눗셈 마지막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에 안내해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과제로 풀어오셨던 22쪽과 23쪽 문제들을 먼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중요 핵심들만 짚어가면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1 나누기 5. 네, 먼저 하나의 덩어리를 5개로 나눴으니까 1 나누기 5의 정답은 5개 중에 하나, 5분의 1이 되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3 나누기 4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원을 각각 4등분을 해서 하나씩 가지고 가면 4등분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분의 1이 3개가 되니까 정답은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4분의 1 나누기 3을 곱셈으로 나타내어 계산해 보세요 했습니다. 4분의 1 나누기 3은 4분의 1 곱하기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었죠. 나눗셈과 곱셈은 격연상 관계임을 저번 시간에 배웠었는데요. 나누기 3은 곱하기 3분의 1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서 정답은 1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제입니다. 2 나누기 7은 어떻게 될까요? 뒤에 나누는 수가 분모로 가고 앞에 있는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로 가기 때문에 정답은 7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6분의 5 나누기 8이라는 문제가 있네요. 5가 8로 정확하게 나눠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6분의 5라는 분수를 크기가 같지만 모양이 다른 분수로 바꿔야 될 텐데요. 5와 8의 공배수를 생각해서 분모에도 8을 곱해주고 분자에도 8을 곱해주면 네, 이 6분의 5라는 분수는 48분의 40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40은 8로 나눠 떨어지므로 40 나누기 8은 5. 정답은 48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푼다면 9분의 14 나누기 4는 18분의 7이 되겠습니다. 물론 약분이 되지 않은 형태 36분의 14로 적으셔도 정답은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가 있네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고 뒤에 나눗셈 나누기 5는 곱하기 5분의 1로 고쳐서 풀이를 해도 되겠죠. 정답은 7분의 2 35분의 10으로 적었다면 그것도 정답으로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입니다. 리본 3m를 5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한 명이 가진 리본은 몇 미터인지 구해보세요. 문장으로 나눠 있어서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간단한 문제죠. 3m를 5명이 나눴으니까 식은 3 나누기 5가 될 것이고요. 정답은 5분의 3m가 되겠습니다. 단순합니다. 3을 5명에서 나눠 가졌다 하는 뜻으로 5분의 3이라는 정답이 나오게 되겠죠. 5번 문제입니다. 가로가 5cm이고 넓이가 2분의 25제곱cm라고 하네요. 조금 생각이 필요한 문제인데 자, 그럼 이때 넓이라는 개념이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기억나시나요? 네,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였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5cm 가로의 길이에다가 여기 있는 세로의 길이를 곱했더니 2와 2분의 25제곱cm가 나왔다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2 곱하기 네모를 했더니 6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이 네모 안에 있는 숫자를 구하는 식은 어떻게 세울 수가 있을까요? 네, 뒤에 나와 있는 결과에다가 곱해지는 한 숫자를 나누면 나머지 한 숫자가 나올 텐데요. 결론적으로 6 나누기 2를 하면 네,
3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위에 문제에 적용을 한다면 세로에 있는 길이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25 나누기 5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분의 25 나누기 5가 있는데요. 25는 5로 정확하게 나눠 떨어지므로 바로 계산을 해서 2분의 5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네요. 대분수로 고친다면 조금 더 보기 편하겠죠? 2와 2분의 1cm라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무게가 똑같은 사과 6개가 놓여있는 쟁반 전체의 무게가 2와 5분의 1kg입니다. 빈 쟁반이 5분의 2kg이라면 사과 한 개는 몇 kg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 되어 있는 문제들은 조건을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사과 6개 그리고 쟁반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 무게가 2와 5분의 1kg이었습니다. 이때 쟁반이 5분의 2kg이니까 사과 6개의 무게는 여기 있는 전체 무게에서 쟁반의 무게를 뺀다면 사과 6개의 무게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 무게에 나누기 6을 한다면 사과 1개의 무게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식은 이렇게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전체 무게에 쟁반 무게를 빼고, 그렇게 해서 나온 무게에 6개의 사과였으니까 나머지 6을 한다면 10분의 3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사과 한 개당 10분의 3kg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과서 24쪽에 있는 탐구 수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필요한 재료의 양을 구해볼까요? 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치 주먹밥 4인분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와 재료의 양입니다. 참치 주먹밥 1인분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의 양을 구해봅시다. 첫 번째 수학 시간 때도 선생님이 비슷한 경우를 겪었었는데 인터넷에 떡볶이 레시피를 찾아보니까 3인분짜리 레시피밖에 없어서 혼자 먹으려면 그 재료들을 나누기 3을 해야 됐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것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참치 주먹밥 4인분의 조리법인데요. 밥은 4공기가 필요하고 참치 2캔, 다진 양파 5큰술, 검은 깨 2 작은 술, 참기름 3과 2분의 1큰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인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양을 구하는 방법은 위의 것이 4인분이기 때문에 전체의 양을 4로 나누면 되겠죠. 하나하나 구해봅시다. 먼저 밥은 4공기였으니까 그냥 나누기 4를 하면 1공기가 되겠죠. 4공기에 800g이었으니까 1공기는 200g이 되겠습니다. 참치도 쉽게 구할 수가 있겠는데요. 4인분을 만드는데 참치가 2캔 필요했으니까 나누기 4를 한다면 2 나누기 4, 4분의 2가 되어서 약분을 하면 2분의 1캔이 되겠죠. 그램수로 나타내자면 2캔에 300g이었으니까 나누기 4를 하면 75g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고요. 다음은 다진 양파인데요. 자, 다진 양파가 5큰술이 필요했습니다. 자, 이것을 나누기 4를 해본다면 앞서 배운 대로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로 가고 나누는 수는 분모로 간다면 바로 정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4분의 5큰술이라고 적어도 되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바로 어느 정도의 양인지 감을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분수로 고쳐보면 1과 4분의 1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딱 봤을 때 한 큰술을 하고 조금 더 넘는 양 4분의 1큰술이 추가된 양이겠구나. 한 큰술하고 조금만 더 넣으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바로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검은 깨인데요. 검은 깨도 참치와 마찬가지로 2 나누기 4, 2분의 1 작은 술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참기름의 양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참기름은 4인분 만드는데 3과 2분의 1 큰술이 필요하대요.
네, 생각보다 참기름이 많이 들어가네요. 자, 나누기 4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풀이 방법이 어떻게 됐었죠? 네, 먼저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줘야겠죠. 자연수 3은 분모의 3배만큼 분자에 추가를 한다면 2 곱하기 3, 6이 추가가 되니까 2분의 7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2분의 7 나누기 4, 7이 바로 4로 나눠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이 분수를 바꿔줘야겠죠. 분자와 분모에 뒤에 나누는 자연수만큼 곱해준다면 8분의 28이라는 분수로 바꿀 수가 있을 거고요. 28 나누기 4를 하면 7이 되겠죠. 8분의 7. 1인분을 만드는 데는 8분의 7 큰술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결과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1단원 분수의 나눗셈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숙지를 한다면 생활 속에서 분수나 자연수를 나누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특히나 이 1단원 단원은 매우 중요해서 앞으로 6학년 2학기 또 혹은 중고등학교에 가서도 계속 다뤄질 분수 문제를 만날 때 충분히 계속 활용이 되고 하는 내용이니까 이번 단원 끝났다고 멀리하지 마시고 계속적인 복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수익 과제는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1단원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수익을 풀고 채점했던 것들을 5월 3일 일요일까지 과제 제출방에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된다, 답지를 봐도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문제들은 담임 선생님께 질문을 하면 다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 공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 2단원 공부를 할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